안녕하십니까. 한국부동산연구원의 주영범 연구위원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평가 정보와 관련된 정보 시스템에 관련한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 보시면 먼저 현황과 그다음에 함께 쟁점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에 개선 방안에 대해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현행 보시면 법인 등은 업무 실적과 평가 선례 정보를 협회와 한국부동산원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각각이 제출하다 보니까 제출 근거, 제출 대상, 그다음에 기한, 방법, 활용 범위 등이 상이합니다. 또한 일부에서는 그 근거가 명확하지도 않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이로 인해서 제출 기준 등이 상이하다 보니까 정보관리 업무에 혼란이 좀 야기되고 있고요. 또한 협회와 회원사, 직접적 관련자죠. 협회와 회원사의 관리 부담이 가중된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관련된 쟁점 사항을 먼저 짚어보면, 먼저 제출 대상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일반적으로 제출 대상은 업무 실적이라고 하면 평가와 평가 외의 업무를 모두 포함한 개념입니다. 그리고 선례 정보라는 것은 공적 평가와 사적 평가는 나눌 수 있는데, 협회에 제출하는 선례 정보는 공적과 사적을 다 포함하는 개념이고요. 그렇지만 부동산원에 제출하는 감정평가 정보 체계에 제출한 선례 정보는 공적 평가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협회에 제출하는 업무 실적과 선례 정보에 대한 명확한 대상에 대한 규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업무 실적 구체적으로 보면 제출 대상이 손해배상 대상으로 한정되다 보니까 좀 제약이 있고요. 또 하나는 평가와 평가 외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 여러 부분에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 자료 누락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출 기한 부분인데요. 먼저 업무 실적의 제출의 시작점은, 시작 시기는 이에 대한 규정이 상당히 부족하다는 것인데, 현행 업무 실적에 대한 부분은 당월을 월 단위로라는 좀 부정확한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보수 지급이 완료되지 않은 평가건에 대해서 업무 실적 대상이 된다는 것이 업계 관행과 맞지 않다는 주장이 일부에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제출 항목 체계 부분인데요. 협회에서 운영하는 정보 체계와 부동산에서 운영하는 정보 체계가 서로 다릅니다. 협회는 에임스라고 보통 말하고, 부동산에서 운영하는 것이 카이스입니다. 이렇게 각각 운영되다 보니까 협회에서 운영하는 에임스는 7개 표준 양식으로 물건과 목적별로 항목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부분은 5개의 표준 양식에 따라서 물건별로 구성되어 있다는 부분으로 구성 체계가 상이하다는 것입니다. 또 제출 항목 체계에 대한 부분으로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면, 업무 실적과 선례 정보 간에 따로따로 입력하다 보니까 업무 실적과 선례 정보 간의 상호 간의 연계성이 좀 필요하고요. 또 선례 정보 내에서도 표준 양식 간에도 서로 연계가 필요하는데, 이들에 대한 인식 항목이 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이래서 연계 제약이 좀 발생할 수가 있고, 이로 인해서 정보 활용성의 저하가 우려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마지막 부분인데요. 평가 항목 체계와 관련된 마지막 부분인데, 업무 실적이 그동안에 평가 업무를 중심으로 운영되다 보니까 평가 외에 대한 부분, 평가 외 업무, 즉 컨설팅 같은 부분에 대한 실적 자료가 부실하다는 것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제출 항목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동일 물건에 대해서 업무 실적과 선례 정보가 제출이 되고 있는데, 입력 항목이 상이하다는 문제점이 하나로 들 수 있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항목에 대해서 표준화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 표준 양식과 입력 항목의 합리성이 좀 결여되고 있는데요. 이 표준 양식 구성 체계와 맞지 않거나 동의 대상 간의 조사 내용, 항목명, 조사 양식이 상이한 항목이 존재하고도 있고, 또 하나는 입력 내용이 단순하여서 평가 내용과 결과를 확인할 수 없는 여러 표준 양식도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항목 표준화와 제출 방법인데요. 자료의 정확성과 활용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항목에 대한 표준화, 입력 방식에 대한 표준화를 시행하고 있는데, 일부 이런 표준화에 대한 논리성과 합리성이 좀 결여된다는 문제점을 제기되고 있고요. 또 하나는 표준화된 내용과 다르게 입력이 되고 있는데, 이는 회원들에 대한 프로그램에 대한 업무 미숙과
그다음에 업무 편일에 따른 요청에 따른 결과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결과로 인해서 잘못 입력된 사례가 많다는 것입니다. 네, 이런 쟁점 사항에 관련해서 이제 개선 사항 부분인데요. 먼저 제출 대상과 관련된 부분인데 부동산원에 제출한 선례 정보와 달리 협회에 제출한 업무 실적과 그 선례 정보는 그동안 근거가 미약했다는 부분이 문제가 제기됐던 부분인데 이들에 대해서 협회의 정관에 규정 토로하자는 것입니다. 다만 업무 실적과 같은 것은 협회에서 일괄 취합하고 활용 목적에 따라서 정부 또는 부동산원에 차등적으로 제출을 시행하자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이제 제출 기한의 부분인데요. 업무 실적의 제출 시작점에 대해서는 그 선례 정보와 통계적 일관성을 유지한다는 차원에서 동일하게 발급 일자를 기준으로 개선토록 하자는 것이죠. 그러다면 예를 들면 현행 월 단위나 모호성을 좀 없애고 발송일을 기준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출 실적에 대한 업무 실적에 대한 종료 시점의 부분인데요. 분기별 제출을 주장하고 있는데 일부에서는 이 부분은 이 분기별 제출을 주장하고 있는데 현황과 동일하게 월 단위 제출이 타당하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로는 타 자격사와는 달리 건건별로 선례정보 제출에 대한 확인 자료를 활용하고 있고요. 연간에 대해서 40~50만이 되다 보니까 분기별 제출에도 상당한 건이 모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출 시점의 업무량이 상당히 많다는 점이 감안하다 보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월 단위 제출이 타당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선례 정보에 대한 제출 기한 부분인데 그동안에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관례적으로 제출했던 부분을 협회 해칙에 신설하는 부분으로 제한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제출 과정의 부분인데요. 이 그림을 잠깐 보시면 회원사는 선례 정보 등 업무 실적을 협회에 제출하게 됩니다. 1차적으로. 또 이 협회에서는 이를 취합하여 연계하여 한국부동산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법이 있고 회원사가 직접적으로 한국부동산원에 제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즉 회원사는 결과적으로 협회에 제출하거나 부동산에 제출한 이원적으로 자료를 제출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단순하게 협회로 일원화시키자는 것입니다. 그 일원화의 근거는 자료 누락을 방지하고 또 관리 효율성을 제고하자는 목적에 의해서 회원사는 무조건적으로 선례 정보든 그 업무 실적을 이든 협회로만 제출을 하게 하고요. 이거 협회는 이를 일괄적으로 취합한 후에 부동산원에 제출하는 이런 단순화 작업이 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표준 양식 체계인데요. 그동안에 현행 표준 양식이 평가 물건과 목적이 결합돼서 합리성이 떨어진다고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동산원에는 평가의 물건만으로 구성하고 있지만 그렇지만 일괄 산정 시 대표 물건에 대해만 입력하는 등 그 정확성, 활용성이 상당히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자료의 정확성과 활용성을 고려한다면 물건과 목적이 결합된 이 현행 구성 체계가 유지를 맞다는 것입니다. 다만 일괄 산정이 많지 않고 건건별로 입력하고 있는 토지 보상의 같은 경우는 구분의 실효성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일반 평가와 같이 통합해서 운영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행 7개에서 6개의 표준 양식으로 개선하자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관리 부분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동일 물건을 대상으로 업무 실적도 내고 선례 정보도 냅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가는 서로 다른 시스템에서 운영되다 보니까 서로 연계성이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선례 정보 내에서도 표준 양식 간의 연계가 좀 필요하다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를 연계를 위해서 관리 번호를 부여하자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제출 관리 부분인데요. 일반적으로 그동안의 조사 항목에 대한 표준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입력 오류가 많았던 것은 사전에 정의된 형식과 내용과 다르게 입력이 가능성으로 열어줬던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류가 많았던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는 사전에 정의된 형식과 내용에 따라서만 입력토록 하고 임의적인 입력을 최대한 제한토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다만 필요에 의해서 임의적인 입력이 필요하다면 그거는 기타 부분에 직접 입력토록 하는 부분으로 최소화하자는 것입니다. 제출 항목과 관련돼서는 일단 이건 제출 항목이 건건별로 접근이 좀 필요하는데 항목 삭제가 필요한 건이 있을 수도 있고요. 항목이 명을 변경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 조사 내용을
부동산원에 조사하는 것과 일치시키는 부분이 좀 필요하고 신규 조사가 필요한 부분을 보강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항목 삭제, 항목 변경, 그 다음에 그 조사 내용 일치, 신규 조사 등을 통해서 항목을 좀 조정을 시행을 좀 필요하다는 부분입니다. 그다음 표준화 내용 부분인데요. 이 표준화 내용이 필요한 부분은 평가 목적, 평가 물건, 건물 용도, 건물 구조, 이 대표적인 것이 이 네 가지 부분인데, 이 평가 목적은 타이틀이 평가 목적인데 불구하고 의뢰처와 평가 물건이 들어오다 보니까 매우 합리성이 떨어진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뢰처와 물건은 이 결합된 부분을 좀 조정이 필요하다는 부분입니다. 평가 물건의 같은 경우는 검색을 좀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 그 관련자의 의견입니다. 자문을 받아본 결과. 그렇기 때문에 현행 2단계 분류책에서 3단계로 확대시키자는 것인데요. 예를 들면 현행 대분류에서는 토지 및 그 정착물로 대분류가 되고요. 그 하위 단계 중분류에서 토지 건물들이 나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없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 3단계로 가다 보면 중분류에서 토지가 나오고 세분류에서 이 토지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으로 다시 분류 체계를 갖자는 것인데, 이 세부적인 내용에는 평가건이 많은 것, 그 다음에 특수 물건인 것들, 그리고 사회적 이슈가 되는 물건들로 주로 구성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으로 건물 용도와 건물 구조 같은 경우는 현행 부동산원하고의 그 구성 체계를 일치시키자는 부분입니다. 표준화 내용을요. 그 다음에 항목 매뉴얼 부분인데요. 그동안의 평가 이렇게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류가 많았던 부분은 일정 부분 그 입력하는 자들이 그 지식이 없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정보가 없었던 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입력하고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한 매뉴얼을 작성해서 보급하자는 것입니다. 네, 이상으로 평가 정보 관리 시스템에 대해서 문제점과 개선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다만 이 동영상이 이 촬영된 시점이 23년 12월이다 보니까 법령 및 협회 정관 등이 개정돼서 일부 내용이 변경된 내용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개선사항으로 제시된 부분이 이미 법령이나 협회 정관 개정권으로 반영된 사항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좀 주의하시고 관련된 사항을 좀 참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